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일부 지역엔 사상 처음으로 극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13년 전 경상남도가 세금 16억 원을 들여 만든 거북선을 결국 오늘부터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해안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었다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북선들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1차 카메라가 불법 개 사육장의 잔혹한 실태를 쫓아봤습니다. 초복인 오늘 서울 시내 보신탕 집들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순식간에 왔습니다. 서울 동작구와 구로구, 영등포구에는 사상 처음으로 극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극한 호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올 때 발송됩니다. 먼저 오늘 1시간 동안 무려 70mm가 넘는 비가 내린 서울 구로에 가보겠습니다. 네, 최양 기자, 오늘 그쪽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도림천인데요.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쳐 있고요. 계단 아래쪽으로는 하천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후 한때 시간당 70mm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이 평소 사람들이 오가던 산책로는 물에 잠겼습니다. 안양천 등 서울의 다른 지천들도 물이 불어나 통제됐습니다. 예, 오늘 극한 호우 문자까지 발송이 됐는데 비가 얼마나 온 겁니까? 네, 말씀하신 극한호우 문자는 오늘 오후 4시쯤 보내졌습니다. 구로구 구로동과 영등포구 신길, 대림동, 동작구 상도동 등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70mm 넘는 비가 말 그대로 퍼붓는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예,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와서 피해가 걱정됩니다. 피해가 혹시 있습니까? 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금천구청역 구간의 양방향 통행이 15분 동안 멈췄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집에 물이 차오른다, 이 배수관이 역류한다와 같은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방마다 막 아래 차가지고 방은 우리가 빨리 막고 물을 다 퍼냈어요. 예, 지금 구로 쪽 얘기를 지금까지 들었고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고척동 쇼핑몰에선 이 모래주머니로 막았는데도 빗물이 들이차서 시민들이 퍼내기도 했고요. 인근인 경기도 부천에서도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저희가 받은 제보 영상들을 살펴보면요. 차 안에서 찍은 건데 도로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구로에서 최하은 기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비가 많이 온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여주에서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그쪽에 오전에는 호우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종일 굵은 빗줄기가 쉼없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건 소양천입니다. 평소에는 성인 남성 종아리 깊이 정도인데 오늘 오전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하천 양옆에 있는 산책로가 모두 잠겼습니다. 인근 주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그저 천둥 치면서 비가 우박처럼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개울에 한 2m 정도 물이 불어갖고. 예,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인명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자 뒤에 있는 하천이 소양천인데 사전에 혹시 출입 통제가 안 됐었습니까? 네, 통제선을 치긴 했는데요. 이른 시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서 모든 구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70대 남성이 산책을 나왔고 오전 9시쯤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배수구 근처를 지나다가 갑자기 많은 물이 솟구치면서 순식간에 떠내려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3시간 정도 수색을 벌였고 실종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수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됐던 만큼 출입 통제를 더 빨리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지금 특징이 많은 비가 순식간에 좁은 지역에 몰아서 오기 때문에 대피도 빨라야 되고 대비도 미리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앞으로도 비가 많이 올 걸로 예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곳 여주를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시간당 30에서 70mm로 우산을 써도 옷이 전부 젖을 정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강한 비가 반복되면서 땅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제주를 뺀 나머지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올라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여주 소양천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네, 강한 비구름은 전국 곳곳에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광주에서도, 대구에서도, 그리고 원주에서도 물폭탄이 쏟아졌고 시간당 70mm의 강한 비가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피해는 순식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조승현 기자입니다. 천장엔 구멍이 뚫렸고 빗물은 쏟아져 내립니다. 8살 안 된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입니다. 쏟아진 물에 교실 전체가 잠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밥 먹고 양치하던 아이들은 대피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그렇긴 했는데 다행히 일단 아이들이 다치지 않아서 그게 가장 그래도 가슴 쓸어 내렸고. 오늘 낮 광주엔 시간당 5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내 곳곳이 물바다로 바뀌었습니다. 대구엔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오후 2시쯤 15분 만에 24.7mm 비가 퍼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70km 가까운 돌풍까지 불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공사장 철제 가림막이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판이 날라서 차를 갖다가 막 후려치면서 날아가고 일리 날아가고 저 앞으로 날아가고. 가로수가 넘어지고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약 1시간 만에 대구에선 50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강원 지역은 원주가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시간당 최대 69mm 비가 내렸습니다. 도로는 물에 잠겼고 집 안으로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경기 여주에선 70대 남성이, 부산에선 60대 여성이 불어난 물에 쓸려가 숨지고 실종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지금 곳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인 곳도 있겠지만 비가 완전히 그친 게 아닙니다. 오늘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비가 계속 내리고 내일도 일부 지역에서 큰 비는 계속됩니다. 이미 많은 비로 불어난 하천, 또 물러진 땅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혜원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순식간에 강하게 내리는 비에 시민들은 당황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우산 챙겼는데 그게 이제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소를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야외에서 친구들을 만날 약속들이 좀 여럿 있었는데. 오늘 밤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엔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매우 강한 비인 시간당 30mm의 2배가 넘습니다. 내일도 비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전남 한평과 경북 영주는 최근 많은 비가 내려 큰 피해가 난 곳인데 지반이 더 약해질 걸로 보여 산사태 등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내일 오전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은행권이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고객의 신뢰를 되찾지 못한 상황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높은 연체율과 방만한 지역금고에 대한 관리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안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원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대량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7개 은행은 새마을금고가 가진 6조 원어치 채권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자금 지원이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고객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로 다른 상호금융이나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꾸준히 적금 들고 있는 건데 그게 어느 날 없어진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완전히 안전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은. 연체율이 높고 뭐 그렇다는 얘기 들으니까 불안한 거죠.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선 부실 위험을 떠안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을 정리해야 합니다. 방만 경영을 한 지역금고는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담당 직원이 10명뿐인 행정안전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전체 PF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10%가 넘습니다. 미봉책에 불과하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리를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바꿔야 되겠고. 하지만 금융당국은 떨떠름한 모양새입니다. 내부에서 골칫덩이를 떠안게 될 거란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칫 행안부는 손을 못 대고 금융당국은 맞는 걸 거부하는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숨진 걸로 확인되는 아이들의 숫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에선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묻은 엄마가 체포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한쪽에선 흙을 조심히 파내고 다른 한편 경찰관들은 파낸 흙을 다시 살펴봅니다. 6년 전인 2017년 10월 이곳에 태어난 지 이틀 된 아기가 묻혔습니다. 이 아기 엄마 30대 여성 어젯밤 9시쯤 긴급 체포됐습니다. 목포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는 안 했습니다. 지자체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아이 행방을 묻자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계속 몇 번 번복하다가 입양 또 지인한테 위탁 계속 번복을 아주 여러 차례 했어요. 결국 출산 이틀 뒤 광양 친정집으로 아이를 데려왔고 화장실 다녀온 사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진술과 달리 아기가 건강한 상태로 태어난 점에 주목해 학대로 숨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앞서 경기도 용인에선 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묻은 혐의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사산한 걸로 알았다고 진술해 왔는데 오늘 살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아이의 출산 확인서에 직접 사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13년 전 경상남도가 세금 16억 원을 들여 만든 거북선이 최근 154만 원에 낙찰됐다가 결국 폐기하기로 했죠. 오늘 거제시가 해체를 시작했습니다. 철갑은 고철로 팔고 목재는 태우기로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가봤습니다. 거북선 용머리가 있던 자리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장비가 선체를 내리치자 목재는 부서져 나갑니다. 철갑 지붕은 뜯겨나갔고 속은 비었습니다. 거북선이 부서지는 걸 보는 주민들은 슬펐습니다. 마음이 안 좋지.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몰라. 이 거북선 13년 전 16억 원을 들여 건조했습니다. 김태호 당시 경남지사가 진행한 이순신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며 1592 거북선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강송이 아니라 수입 목재를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이 새고 목재는 썩어 들어갔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건져 올렸는데 수립이 감당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공개 매각에 들어갔고 7차례 유찰 끝에 2달 전 154만 5,380원에 낙찰됐습니다. 출생일에 맞게 1545년 3월 8일 날짜로 해서 적어도 출생일만은 알자. 이 낙찰자 끝내 거북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한 안에 둘 장소를 찾지 못했고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거제시는 오늘 해체를 시작했습니다. 거북선은 붕괴 위험에 사흘 동안 조금씩 해체됩니다. 부서진 잔해 중 고철은 판매되고 나무는 소각장에서 태울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역사적 고증을 충분히 걸친 후에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세금 낭비도 없고. 충무공은 거북선을 만들고 후손은 부셨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기껏 세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가 된 거북선은 더 있습니다. 남해안 지자체들은 유행처럼 거북선을 만들었고 해마다 수억 원의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시부터 전남 해남군까지 같은 듯 다른 거북선 모습입니다. 새삼 이순신 열풍이 불던 2000년 초반부터 남해안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만들었습니다. 경남의 8척, 전남의 3척 등 모두 11척, 300억 원 넘게 들였습니다.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4척을 보유한 통영시는 해마다 유지 관리비 1억 원 가까이 씁니다.
아무래도 목선이다 보니까 썼기 때문에 또 주기적으로 또 교체해줘야 되는. 사고와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전남 여수 거북선은 4년 전 관람객 7명이 계단에서 떨어졌습니다. 4억 8천만 원을 들여 보수했는데 최근에야 다시 관람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원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2017년에 이제 휴업을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동안 연 4억 정도씩 계속 이렇게 적자가 발생해서 엔진이 좀 노후화돼서 엔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배를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육상으로. 사천시는 8억 7천만 원을 들여 만든 거북선형 유람선을 6년 전 4,700만 원에 팔았습니다. 한 담당 공무원, 함부로 거북선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정선에서. 결정한 지자체장은 떠났지만 한 번 만든 거북선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원안의 종점 근처에 야당 인사들의 땅이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땅이 핵심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건 문재인 정부 당시 선정된 민간 용역업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는 말인데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원노선 인근에 땅을 보유한 걸 놓고 민주당 게이트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땅 보유만으로 특혜니 국정농단이니 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다가 또 자살골 넣은 격입니다. 민주당은 석연치 않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이 핵심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합니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입니다. 답정 처가입니다. 백지화는 하루짜리 국면 전환 쇼였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백지화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무효화를 즉시 철회하고 원안대로 건설을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상임위 현안 질의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북한은 주로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남조선, 괴뢰정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의도가 있습니다. 정지윤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며 그런데 평소와 달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젯밤과 오늘 아침 잇따라 발표한 담화문에 대한민국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내용임에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공식 발표한 성명 담화 등에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통일의 대상인 같은 민족이 아니라 대등한 국가 관계로 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핵무력을 강화하면서 같은 민족을 핵으로 위협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근데 민족 논리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은 굉장히 이제 거추장스럽게 되고 한국을 국가 대 국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북한의 지금 핵무기 고도화에 맞는 논리다. 앞으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과만 상대하겠다는 의지로도 분석됩니다. 실제 북한의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남한 담당 비서직책과 남북 협상을 담당하는 조국 평화통일위원회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신청을 거부할 때도 남북 관계가 아닌 국가 간 관계를 관장하는 외무성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한 단계 올리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내일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리투아니아 도착 이튿날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협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인태 지역의 국가들과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나토 간 ITPP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했습니다. 북핵 위협을 겨냥한 비확산에 더해 사이버 방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모두 10개가 넘는 국가 정상과 만나 공급망 협력 강화와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도 나섭니다. 특히 내일로 예정된 한일 회담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이곳 리투아니아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나토 공식 정상 만찬에서 회원국과 파트너국 정상들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시 집중호우 소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영남권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휩쓸렸고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윤대열 기자, 지금 있는 곳이 부산 사상구의 학장천이죠.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살이 세고 물도 많이 차 있어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곳 학장천이 범람해서 행인 3명이 휩쓸린 건 오후 3시 40분쯤입니다. 한 명은 스스로 탈출했고 20분쯤 뒤에 한 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던 60대 여성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분쯤 전에 야간 수색 작업을 재개했고요. 밤새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이곳과 조금 떨어진 학장천 다른 지점에서도 70대 남성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천 옆을 걷던 사람이 갑자기 넘친 물에 휩쓸린 건데 그만큼 순식간에 하천물이 불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네, 부산엔 오후 4시쯤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해운대는 시간당 75mm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7시 30분 기준 53건의 침수나 역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병교, 연안교 등은 지금 통행을 막고 있고요. 해운대구 시립미술관 앞 교차로나 초량 지하차도는 물이 차면서 한때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예, 대구와 경북 지역도 좀 보겠습니다. 그쪽도 피해가 있죠? 네, 대구와 경북에도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5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대구는 특히 강풍 피해가 컸습니다. 담벼락 300m가량이 무너지면서 주차된 차량 29대를 덮치는가 하면 공사장 가림막이나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예, 문제는 앞으로도 비가 많이 올 거라는 건데 그쪽에는 어느 정도나 올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곳 부산은 10분 전쯤까지 비가 강하게 오다가 지금은 또 그쳤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30mm에서 최고 100mm까지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귀 기울이시면서 각별히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부산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도 보겠습니다. 서울 상황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죠. 서울 강남에도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감량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준우 기자, 일단 퇴근 시간대에 비가 와서 길이 좀 더 막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가 잦아들다 보니 이제 그냥 우산을 접은 채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도 막히는 퇴근길이지만 이 비 때문에 도로는 조금 더 막히고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2km 벗어나는데도 20분 넘게 걸릴 정도로 정체가 심하고요. 특히 러시아어에는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몰리면서 강남역 내부가 한창 붐비기도 했습니다. 예, 강남역은 지난해에도 침수 피해가 컸던 곳이잖아요. 대비는 잘 돼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강남역이 저지다 보니까 지난해 침수 피해가 좀 컸었는데요. 제 왼쪽에 있는 빌딩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환풍구 앞에 혹시 모를 폭우에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를 얼음 무릎 높이까지 쌓아뒀습니다. 이 서울시설공단도 이 강남역 지하상가 내부에 있는 이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를 오전에 사전 점검을 해뒀고요. 강남역도 각 출입구마다 이 미끄럼 방지판을 설치해뒀고 2개소의 모래주머니도 구비를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예, 특히 지하 주차장 같은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지난해 아파트 침수 피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후에 좀 강한 비가 내리면서 그 직후에 개포동의 한 아파트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주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인데 단지 내 도로 곳곳에 물이 들어찬 겁니다. 그 아파트 인근에 있는 양재초는 이 불어난 물에 산책로가 잠기기도 했습니다. 네, 강남역에서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대비는 얼마나 됐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지난해 희생자가 나왔던 서울 강남의 맨홀을 점검해봤습니다. 추락을 막는 망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설치 안 된 곳이 훨씬 많았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강남역 주변입니다. 도로 곳곳이 잠겼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에 하수도가 역류한 겁니다. 맨홀 뚜껑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처 보지 못한 50대 여성이 빠졌습니다. 여성을 구하려던 40대 동생도 빠졌고 모두 숨졌습니다. 서울시는 맨홀의 추락을 막는 망을 달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추락 사고가 발생한 사고 현장 인근의 맨홀입니다. 뚜껑 아래에는 이렇게 노란색의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성인 남성 6명까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이나 지대가 낮은 곳이 대상입니다. 서울 시내 맨홀 28만여 개 가운데 17,000여 개입니다. 전체의 6% 수준인데 이것도 다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물이 넘쳤던 대로변에서 불과 50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맨홀입니다. 지대 높이도 비슷하지만 침수나 역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라도 더 달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예전에는 침수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침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외 지역도 늘려서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7,000여 곳을 먼저 끝내고 장마가 끝난 뒤 다른 곳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예, 옆나라 일본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도 한때 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백혜연 기자입니다. 흙더미가 들이닥친 마을은 폐허처럼 변했고 흙탕물이 된 하천은 범람하면서 거세게 흘러내립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차량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일본 규슈 지방에선 어제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현재까지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북부 후쿠오카현과 오이타현의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추가 산사태 경보도 내렸습니다. 특히 후쿠오카현 소에다정에서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관측 사상 최대치인 423mm를 기록했습니다. 도로가 막히면서 물류가 차단되자 도요타 자동차는 오늘 오전까지 후쿠오카현 등 이 지역 공장 3곳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부 기종은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반면 도쿄를 포함한 일본 중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 38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도쿄에서는 열사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50명 넘게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지난 4월 출근길에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가 무너진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행로 아래쪽에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10cm 넘게 벌어질 때까지 방치해둔 게 원인이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무너져 내린 분당 정자교입니다. 이렇게 펜스를 쳐놨지만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근과 울퉁불퉁한 콘크리트가 그대로 보입니다. 콘크리트가 점점 벌어지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뒀다 사고가 났다는 게 국토부의 조사 결과입니다. 지은 지 30년 된 정자교는 가운데 도로 쪽만 기둥이 있고 보행로 쪽은 날개처럼 끼우는 이른바 캔틸레버 방식의 다리입니다. 한쪽만 고정이 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연결 부위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년에 한 번 하는 정밀 안전 검사 때마다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보행로의 아래쪽 콘크리트가 위쪽에서 13cm 처지면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눈을 녹여주는 제설제가 철근을 녹슬게 했고 콘크리트 사이에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염화량 측정을 해본 결과 요번에 붕괴관에 D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등급으로서 부식되기 좋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캔틸레버 다리는 전국에 1,313개가 있는데 경기도에 24%가량이 있습니다. 특히 일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다리 56개 중 51개는 분당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왜 분당에만 많이 적용했냐며 시공업체와 LH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정밀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보수도 더 자주 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지난 주말에 산사태가 있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선 집안 침하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도 집안이 움직이고 있어서 또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급 주택단지 안, 바닥이 꺼진 주택이 언덕에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종이 상자처럼 지붕이 겹쳐 있습니다. 지붕과 외벽이 떨어져 나가 안이 훤히 보입니다. 간신히 버티던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현지 시간 지난 8일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해 집안이 침하하면서 이 일대 주택 12채가 부서졌습니다. Very anxious. We prepare like anyone does with water and supplies, but there's nothing you can do but leave the area. 소방당국이 대피령을 내려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위험 지역을 순찰하며 추가 산사태나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he significant movement of the earth is unbelievable. I think it has moved another 20 feet.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집안 움직임이 계속 관찰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최근 폭우가 계속되면서 집안이 약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얼마 전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30도에 달하는 더운 날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동료와 나눴던 문자에는 너무 덥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미치겠다. 생전 동료에게 보낸 문자는 단순하고 절박했습니다. 남긴 건 검은 먼지 묻은 작업복과 낡은 신발입니다. 덥고 사람이 적어 힘들다던 42살 노동자 박모 씨, 지난달 28일 숨졌습니다. 박 씨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경기도의 한 차량 사업소에서 일했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지상에 올려진 열차에 들어가 냉방기를 청소했습니다. 햇볕을 고스란히 받은 열차 안은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축 늘어져 있었다는 거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박 씨가 쓰러진 날 최고 기온은 30도. 오후 4시쯤 동료가 정신을 잃은 박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 10분 뒤 숨졌고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박 씨가 열악한 환경을 계속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안에는 물과 선풍기 전혀 없고요. 휴게 공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외부에 그냥 정수기 같은 거 하나 놓고 그냥. 박 씨를 고용한 하청업체는 반박했습니다. 매일 팀장이 음료수와 물을 공급했고 사망 당일 휴식 시간도 충분히 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중인 노동청은 업무와 사망 사이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원인으로 숨진 이른바 외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더위 속에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나지만 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음악 순위를 매기는 미국 빌보드가 차트를 집계하는 방식을 또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수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K-팝을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K-팝 가운데 가장 최근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BTS 지민의 노래입니다. 싱글 차트는 음반 판매량과 라디오 방송 횟수, 스트리밍 횟수를 더하는데 언어 장벽이 있는 K-팝 가수들은 주로 음반 판매량에서 선전해왔습니다. BTS 지민과 이번 주 1위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비교해봤습니다. 지민이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 횟수에선 뒤지지만 음반 판매량은 10배 가까이 앞섭니다. 그런데 빌보드가 앞으로는 음반 판매량을 집계할 때 각 아티스트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팔린 음반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BTS 외에도 블랙핑크, NCT 등 주요 K-팝 그룹들은 별도 홈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고 CD가 우리 K-팝 가수들한테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 특유의 팬덤 현상 덕에 K-팝이 과대대표되고 있다고 빌보드가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K-팝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엔 1인당 다운로드 횟수를 딱 한 번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BTS 지민을 비롯해 K-팝 가수들이 좋은 성과를 계속 내자 또 다른 조치를 취한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오늘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복입니다. 몇 달 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임기 안에 개 식용을 끝내겠다고 말한 뒤 처음 맞는 복날이었는데요. 먼저 올해는 어땠는지 최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보신탕집엔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한 10년도 안 됐어요. 오늘 또 이렇게 복날 겪어보니까 5년은 커요. 내년도. 한때 있었던 복날 특수도 옛말입니다. 아침부터 삼층까지 꽉꽉 차는데 여기다 억지로 쏟아내려고 오는데 해도 정부에서 떠들어서 그래. 섭섭하다고 말하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점점 줄을 들어가요. 소지성인 거야. 없앤다고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 좀 섭섭하거든. 나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꽤나 있다고. 복날을 앞둔 지난 주말 개를 길러 파는 농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국민의 먹을 권리를 강탈할 수 있는 권리는 대통령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없다.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해 관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개 도살도 유통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동물들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살해 아무 제재 없이 유통시키는 구조를 방치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국회에선 지난달 식용 목적 개의 사육과 도살, 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개 도살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신탕집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불법으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건 그대로입니다. 이것만이라도 바꿔보자고 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간 새벽 2시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 불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짙은 어둠 속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은 문을 막아섰습니다. 개고기를 먹어보라며 거세게 반발합니다. 개고기 먹는 걸 봤냐? 내가 개고기가 삶아가지고 먹어볼래? 얼마나 좋은가? 실랑이를 벌이다 3시간이 넘어서야 경찰이 들어갔습니다. 먹는 건 자유지만 잡는 건 불법이에요. 저기 빨리 진입하세요. 증거인멸하고 있어요. 안에선 개를 도살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철망에 갇혀있던 개 100여 마리도 구조됐습니다. 또 다른 불법 개 도살장입니다. 목줄을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끔찍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전기 쇠막대 등 개를 죽이는 데 쓴 걸로 보이는 도구도 나왔습니다. 초복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80에서 100여 마리 그 보신탕 업주로 ጭ는되는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냉동고 안에서만 564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살아있는 105마리는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도살된 개들은 인근 보신탕집에 팔린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개 도살장은 전국에 수백 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적발된 불법 개 농장입니다. 구멍이 뚫린 철망 수십 개가 이어져 있고 오물이 뒤섞여 있어 악취도 심하게 나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68마리의 개가 구조됐지만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 등을 받지 않고 동물을 도살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하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음지에 있는 숨어있는 도살장들을 행정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먼저 앞서서 발견을 하고 폐쇄 조치를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 단순하게 개 농장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외면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하고 부끄러워야 될 그 지점입니다. 개 식용을 놓고 수십 년 동안 논쟁만 하는 사이 개들이 잔인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이 좁은 철망 안에 짐처럼 구겨진 채 두려움에 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에버랜드에 사는 판다 푸바오는 용인 푸씨, 푸공주 같은 별명이 생길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죠. 이 푸바오가 언니가 됐습니다. 쌍둥이 여동생들이 생겼는데요. 모바일 이슈로 만나보시죠. 봐, 너무 잘하고 있어. 힘들면 도와줄 테니까 얘기해. 응? 밤새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 마리가 태어나서 아마 기쁨도 행복도 2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예, 지난 5월 다시 보기를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경남 거제의 짝퉁 거북선. 결국 단돈 154만 원에 팔렸죠. 당시에도 100톤의 거북선을 어떻게 가져갈까 했지만 결국 못 가져가고 쪼개서 땔감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은 거북선은 남해 바닷가에 10척이 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계 최대라는 치적을 꿈꾸다가 결국 세계 최대도 안 되고 돈만 날리는 조형물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충북 괴산에 43톤 가마솥은 5억 원이 들었고 4만 명이 한꺼번에 먹을 밥을 짓겠다고 했지만 밥은 3층 밥이 됐고 지금은 무거워서 옮기지도 못합니다.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높이 7m의 우체통도 생뚱맞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가 250억 원을 들여 만들겠다던 4대 그룹 총수의 흉상은 다행히 시민들 반발로 취소됐지만 전북 무주에 높이 12m의 태권부위는 지금도 추진 중입니다. 고향 가는 길에 산 너머로 보이는 태권부위가 어떤 향수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계 최대하면 중국을 따라잡기 쉽지 않죠. 이 관우상은 300억 원을 들여 20층 건물 높이로 지어졌는데 5년 만에 270억 원을 들여 해체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지역의 명물, 좋습니다. 물론 모든 시도는 실패의 위험도 안고 있기에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산 낭비 확률이 아주 높기에 팁을 드리면 한때 원래 이름과 달리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형물입니다. 세종시 국세청 앞에 있다가 세종시 소방청 앞으로 갔다가 지금은 또 옮겨졌습니다. 일단 작게 만드세요. 치울 때 좀 낫습니다. 다시 보기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폭행과 집단 가혹행위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SSG 2군입니다. 신인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게 폭행의 이유인데요. 3년 전 사건과 거의 판박입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 6일 인천 강화에 있는 SSG 2군 선수단 훈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선수 A가 올해 입단한 B의 태도를 문제 삼아 후배 약 30명을 불러 얼차려를 가하자
선수 C는 B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야구 방망이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D도 후배들을 모아 가혹행위를 하면서 얼차려와 폭행, 또 얼차려가 이어진 겁니다. 사건은 선수의 멍자국을 본 코치에 의해 드러났고 SSG는 이튿날 KBO에 신고한 뒤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구단은 가해자 3명을 피해자와 분리한 뒤 훈련에서 제외했고 1군 사령탑인 김원영 감독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느낀다며 직접 사과했지만 3년 전 전신인 SK 2군 선수단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판박입니다. 지난 5월 SK 2군 선수 3명이 술을 마신 뒤에 숙소에 늦게 복귀하는 등 팀 내 규율을 어겼고 이에 선배 선수 2명이 물리적 체벌을 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단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훈계로 포장된 악습은 사라지지 않았고 당시 신인이었던 A 선수는 이번엔 가해자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러한 문화 안에서 계속 커왔잖아요. 얼차려 수준의 가혹행위들은 여전히 일상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원히 풀리지 않은 그 악순환이 거기서 시작된다고 그래요. KBO는 다음 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10층 높이에선 내려만 봐도 아찔하죠. 그런데 이런 높이에서 몸을 던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 도전하는 최병화 선수를 온누리 기자가 만났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에서, 성벽 위에서, 때론 에펠탑 앞에서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선수들. 3초의 예술로 불리지만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물에 부딪혀 발로만 떨어져야 하는 종목. 세계적으로도 선수는 남녀 합쳐 100명 남짓. 우리나라엔 1호 선수 최병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한 그날부터 저는 국가대표였어요. 27m는 my living room.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고 익숙해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저의 무대죠.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고 국내엔 훈련 시설도 없어 도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비로 외국을 다니며 스스로를 만들었지만 올 초엔 꿈을 접으려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집 팔고 차 팔고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현실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러나 인천시청의 지원으로 훈련 장소가 생겨 다시 일어섰고 이달 말엔 우리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겹경사도 일어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눈물이 날 뻔했지만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죠. 대회에선 총 4차례의 기회가 주어지고 최고 시간은 도합 12초. 몇 등이라는 목표 대신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몸의 예술로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다른 분들이 어떠한 용기나 메시지를 느낀다면 아주 감사한 일이지만은 힘을 얻고 싶은 그들에게 파이팅! JTBC 온누리입니다. 조규성이 덴마크의 미트윌란과 합의를 끝냈습니다. 이적료 43억 원에 5년 계약입니다. 지난 겨울 마인츠와 셀틱 등 많은 유럽 구단들이 러브콜을 보냈지만 팀이 만류하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 여름 이적을 택했는데요.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말한 만큼 팬들도 이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